안녕하십니까. 제13장 사례분석은 변수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인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필립스 곡선 분석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10년 전보다 38% 이상 늘어났으며 청년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4.5%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1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유지로 인해 실업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매우 낮은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5% 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가 10%의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실업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7%, 1999년에 6.3%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우즈 앨런은 우리나라의 유보 실업률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보 실업이란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 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요인이나 정책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업률은 다시 낮아지게 되고 2013년을 기준으로 3.1%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실업률이 3.8%로 다시 상승하면서 실업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은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의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 분석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필립스 곡선이 우리나라에서도 성립되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필립스는 1861년부터 1957년까지 명목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에 대한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왼쪽 그림과 같은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였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연 실업률을 나타내는 UN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비대칭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업률이 1% 상승할 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UN보다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임금이 느리게 하락하는 비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일정 수준 이하로의 임금 하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 13-7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명목임금 증가율과 실업률 자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삼포도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해 봅니다. 한국의 필립스 곡선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을 설정합니다. 최소제곱 추정법으로 이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 봅니다.
또 다른 추정 방법의 하나인 최후 추정법을 이용하여 이 모형을 추정하고 최소제곱 추정법의 결과와 비교해 봅니다. 이 회귀 모형을 다음 역변환 모형으로 전환하여 최소제곱법에 따라 추정한 다음 앞의 회귀 모형과 비교해 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필립스 곡선이 성립되는지 판단합니다. 제13장 사례 분석을 위한 엑셀 활용은 에텍을 이용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회귀 분석에 앞서 상관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3포도로 그려보기 위해 먼저 입력된 자료의 범위를 들이고 한 후 삽입 탭의 차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 삽입 창이 나타나게 되면 좌측 목록 중에서 분산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 표식만 있는 분산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림의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모양의 3포도 차트가 출력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의 차트에서는 자료의 첫 번째 열이 X축, 그리고 두 번째 열이 Y축 변수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첫 번째 열인 임금 증가율이 X축 변수로 되고요. 다음 열인 실업률이 Y축 변수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 곡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X축을 실업률, Y축을 임금 증가율로 설정하게 되므로 자료의 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데이터 선택 기능을 통해 3포도 각 축에 삽입된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엑셀의 사용법을 보다 폭넓게 익히기 위해 후자의 경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트에 출력된 실업률 3포도 차트를 클릭하면 메뉴 표시줄에 디자인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 탭을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아래 그림의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창의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편집 버튼을 누르고 계열 편집 창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때 계열 편집 창이 나타나게 되면 계열 X값에는 실업률 자료의 범위를, 계열 Y값에는 용모임금 증가율 자료의 범위를 각각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계열 이름을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의 3포도라고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완성된 3포도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실업률과 증가율 사이에는 이와 같이 미미한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추정하고 상관계수의 유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처럼 엑셀의 메뉴 표시줄에 있는 추가 기능 탭에서 에텍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에텍의 메뉴 창이 열리게 되면 상관 분석, 상관계수의 유일성 검증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상관계수 유일성 검증 대화 상자가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면 변수 X, 변수 Y, 그리고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의 정보를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추정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0.4로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혜택에서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 필요한 검정 통계량과 5%의 임계가 P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설로 로는 0 그리고 대립가설로 로는 0이 아니다를 설정을 하면 우리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2.7이고 5%의 임계값은 마이너스 2.026으로 검정 통계량이 기각 영역에 속하게 되므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증가율과 실업률의 함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금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기 위해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엑셀의 표시줄에 있는 추가 기능 탭에서 혜택 메뉴를 선택한 후 혜택의 메뉴창이 열리면 회귀 분석, 선형 모형 추정, 보통 최소 제곱 추정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보통 최소 제곱 추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래 그림처럼 종속변수 범위와 독립변수 범위에 각각 임금 증가율 자료가 입력된 셀의 범위와 실업률 자료가 입력된 셀의 범위를 입력을 하고 개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으로 0.0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변수 이름 사용과 상관 행렬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출력된 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결정개수, 회귀개수의 추정값, 표준 오차, 통계량값, 분선 분석표 등이 계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조정된 결정개수, 더비 낯선 통계량 등이 계산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으로 추정된 표본 회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울기 개수 베타1에 대한 추정값은 마이너스 3.161호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업률과 임금 증가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 오차가 1.188로 통계적 유의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타1에 대한 T검정은 5%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합니다. 또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한 F검정에 의하면 회귀식이 5% 유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정개수 역시 0.1604로 추정된 표본 회귀선이 표본 자료를 어느 정도 적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귀 모형의 추정 방법 중 또 다른 추정 방법인 최후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최후법을 이용한 추정 분석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혜택의 메뉴창이 열리면 회귀 분석, 선형 모형 추정, 최후 추정을 차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최후 추정 대화 상자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단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엑셀의 추가 기능 중 해찾기 추가 기능이 반드시 사전에 설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설치되어져 있지 않으면 최후 추정 실행 중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초기값 옵션으로 각 개수의 초기값으로 0.1을 사용이 디폴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폴트 옵션을 사용해서
최적해를 찾지 못하거나 찾은 해가 광역해가 아닐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의 옵션인 각개수의 초입값으로 임의수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후 추정 결과를 보면 최소제곱 추정량의 추정법을 사용해서 얻었던 추정치 외에 표준 편차의 추정치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의 추정치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최후 추정 결과도 최소제곱 추정처럼 실업률과 임금 증가율 사이의 역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변수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역변환 모형을 위해 실업률 변수를 역변수로 전환시켜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역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모형을 설정하고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출력되어졌습니다. 최소제곱법으로 추정된 결과를 이용한 표본 회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그림 13-16과 같이 비선형 형태를 지닌다면 이 역변환 모형은 실업률과 임금 증가율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변환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결정계수인 R² 값이 0.199로 계산되어 앞의 모형보다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F검정과 기울기 개수 베타1에 대한 T검정 모두 1%의 유의 수준에서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순 회귀 모형과 역변환 모형을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2019년 분석 기간에 필립스 곡선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